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한국은행 구용서 씨가 안도에 숨을 쉬고 있을 때 군 격리를 맡은 김일환 대령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금과 은덩어리를 이 전쟁 와중에 어떻게 피난시키느냐가 문제였는데 마침 군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말하자면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피난시켰을까요? 장관님, 조금 전에 김일환 대령이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김 대령이 만주 근무 때 은행 지금이동 경험이 있다면서 군이 협조해줘야 한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의 협조가 있다면 일이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관님, 찾으셨습니까? 인사하시오. 이쪽은 구용서 한국은행 총재요. 헌병사령관 송교찬 대령입니다. 예.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장군, 한국은행에 가서 구 총재가 주는 반출품을 인계받으시오.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이동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주님,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순금 1톤 70kg, 은 2톤 513kg, 합계 3톤 반이 넘습니다. 그래, 몇 상자요? 모두 89상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은 송여찬 헌병사령관 일행이 올 겁니다. 바로 시도록 합시다. 작전은 일단 성공적이었다. 헌병대 트럭에 실린 25억 원짜리 정부 보물은 시흥 보병학교로 다시 이튿날 진해 해군 통제부까지 이송됐고 한국은행 총재 구용서는 송효찬 대령이 준 인수증 하나만을 받아들었다. 총재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송 대령이 주고 간 인수증 말입니다. 그래, 나도 그 인수증이 걸려요. 이거 한 장 쥐고 보유지금을 몽땅 군에 넘겨준다는 게. 국방장관님을 찾아뵙고 특별히 부탁을 좀 하시죠. 알겠어. 지금 당장 국방장관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겠어. 장관님은 안 계십니다. 아니, 뭐요? 아니,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의 행적은 훗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윤길중의 회고록에서 엿볼 수 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나는 의사당 복도에서 총무차장인 정규홍 씨를 만나게 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소식을 물었다. 대통령은 서울에 없습니다. 사태가 위급해서 미군의 출동을 요청하여 피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피신했다면 위급한 사태인데 국민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송은 계속 안심하라고만 하니 이런 법이 어딨어? 나는 뚜렷한 방안도 없이 터벅터벅 새벽길을 걸어 동자동의 집 쪽으로 향해 갔다. 시청 앞 덕수궁 담을 끼고 걸어가는데 지프차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윤 동지 아니요? 부의장님.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 동자동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어서 타시오. 내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소. 그때 윤길중을 차에 태운 사람은 농림장관을 지낸 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던 조봉암이었다. 부의장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도대체... 지금은 정부의 허물을 탓하고 있을 새가 없어. 죽으나 사나 정부가 가는 곳으로 가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봐, 나 국회 부의장 조봉암이야. 여기 국회인데
신성모 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야, 이 자식아! 도대체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신성모 장관은 자리에 없어. 좀 전에 내무장관실에 갔다가 백성국 내무장관을 뵀습니다. 혼자 버티고 앉아서 하는 말이 어서들 떠나라는 겁니다. 정부를 수원으로 옮기게 됐다고요. 뭐요? 부의장실로 돌아온 죽산 조봉암은 곧바로 국회 사무처에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의원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사무처에 중요 문서를 옮기도록 지시하고 국방부에 차량 지원을 부탁했다. 마침 국방부에서는 한강교를 폭파할 계획이니 빨리 한강을 건너가라고 말했다. 윤길중의 회고. 죽사는 중요 문서 운반 등 작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폭발을 늦춰달라고 말하고는 국회와 정부의 중요 문서 일부를 옮겼다. 이때 나는 책임감 있는 죽산의 일처리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6.25 전쟁은 조봉암 가족에게도 크나큰 비극을 안겨줬다. 부인 김조이가 납북됐고 조봉암은 최후까지 국회 중요 문서를 챙기느라고 미처 아내와 딸 등 가족을 동반할 시간적 여유도 잃고 한강철교 폭파 직전인 27일 새벽에 탈출, 가까스로 남하했다. 조봉암은 정부가 머물고 있는 대전에 도착해서 국회의원들과 임시회의를 열어 이승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의결했다. 이승만이 국민을 속이고 한강다리를 폭파하면서 서울 시민을 저버린 채 자신들만 피신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참모장님, 국방장관이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지금 보관 증서입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난 작전 책임자입니다. 이런 건 장관이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합니까? 참모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국방장관이 안 계시니까. 그럼 당신이 해. 국방부 관리국장이니까. 알겠소. 너 이리 주시오. 구용서는 결국 헌병사령관, 국방부 관리국장의 연대 서명과 함께 국군 총참모장 최병덕의 입회인 서명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행 본점에는 미발행권 40억 원이 있었던 것이다. 아,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행 트럭으로 옮깁시다. 총재님, 트럭도 군에서 징발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요? 아, 그럼 교통부 장관한테 이미 연락해봤습니다. 현찰대 비용 화차 2량을 요청했는데 모든 철도 차량이 군 비상작전에 동원됐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남아있는 돈은 어쩐단 말이오? 총재님, 현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송유창 장군이 왔을 때 다 내간 줄 알았던 금 223kg, 은 15톤 788kg이 남아있습니다. 뭐요? 아이,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 그날 거래에 의해 미처 본계정에 올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아이고, 이런. 결국 한국은행은 지하금고에 금과 은을 남겨둔 채 서울에서 철수를 하고 만다. 한편 송효찬 장군 편에 진해로 보낸 지금들은 전세가 더욱 불리해지던 7월경 부산으로 옮겨진다. 그리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군수물자를 싣고 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선에 실려 뉴욕으로 옮겨 보관된다. 바로 이 금덩어리들이 5년 뒤인 1955년 우리가 IMF에 가입할 당시 순금 출자분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6.25) 피난 때 서울 본점에 버리고 내려간 엄청난 양의 금괴와 은괴는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하자마자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걸 어떻게든 활용을 했겠죠?
금괴와 은괴는 물론 20여 원의 미발행권은 훗날 북의 손에 들어가면서 남한 경제의 교란 작전에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빠뜨린 게 또 있었다. 1950년 대전. 뭐요? 화폐 인쇄용 원판을? 예, 총재님. 아이고, 이거 지금, 금괴나 현금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잖소! 죄송합니다. 언급결에 피난짐을 싸다가 그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귀한 발권 시설을 적치하에 남겨두고 오다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미국 대사관, 로렌 경제참사관한테 전화 연결하시오. 로렌 참사관은 대전에서 이 말을 듣고 즉각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로렌 참사관이 메가더 사령부에 보고 직후 원효로의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는 B-29 편대의 맹폭격을 받았다. 당연히 폭격 목표는 회사 건물이 아니라 돈 찍는 원판이었다. 얼마 전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가짜 부속품도 몇 년씩 써왔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실수, 한 사람의 실수가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극과 희생을 안겨줍니다. 6.25 전쟁 때 저질러진 당국자들의 사소한 실수도 그런 경우였다고 봐야겠죠. 이런저런 문제로 1950년 가을 전면적인 통화 교환 조치가 시행되는데 그 돈을 일본에서 인쇄해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량진역을 거치는데 아니, 왜 안 됩니까? 전시물자 외에는 한강철교 이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항에서 여기 노량진역까지 왔을 땐 반드시 서울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온 겁니다.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아주 중요한 화물이라서 그래요.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당신의 화물 열차가 한강철교를 건너는 건 수송 장교인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쩌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잖아. 시간은 없고. 서울 시민은 지금 쌀 부족의 기아 상태입니다. 쌀이 4,000톤씩 매일 들어오지만 한강철교가 복구되지 않아서 이 노량진과 영등포역에 쌓이고 있어. 당신이 뭔데 한강철교를 건너겠다는 거요? 그럼 지금 한강철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사용 중인 건 가교 상태요. 또 하나는 내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해서 개통식을 가질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로든 가게 해주시오. 그럼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어? 메가더 사령관의 메모군요. 지금 이 열차 화물칸에는 중요한 게 실려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오. 미안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당신 상관이란 말이오.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은 전쟁 중이야. 중요한 물자라고 메가더 장군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물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정말 미치겠구만. 만약 가교를 건너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요?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건만 할 수 없군. 지금 이 화물칸에 실려 있는 건 한화 50억 원입니다. 방금 인천항에서 오는 길이요. What? 모두 유엔군에 빌려줄 돈이요. 그럼 메가더 사령관의 메모지에 중요한 물자라는 게 바로 당신이 끝까지 길을 안 열어주면 이 많은 돈이 경비가 허술한 이 역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은 30살의 한국은행 대리 김봉은이었다. 그는 1945년 한국은행에 들어가 평생 금융인으로 살았으며 외환은행장을 지내기도 했다.